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75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현재 시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코인은 750원을 넘어서나 750원 밑으로 떨어져나 다시 한번 750원을 지지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리플코인에 들어와 있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의 그 매입되는 단가, 또한 이들의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봤을 때 750원은 무조건 지지를 받으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힘들게 하방 압박을 받으니까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니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나와 있는 것과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지치고 힘이 뒤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에서 왜 750원을 다시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 전망에서 리플 코인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또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리플 코인 어디입니까? 754원, 3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저가가 74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여기 700원 라인 그리고 750원 라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750원과 8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끄집어 올리는 부분은 무조건 나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00원 라인은 여기입니다. 이 700원 라인에서 엄청나게 지지 라인을 받으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지난 상승력 때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그리고 나서 하방 압박을 받으면 내려왔고 다시 한번 여기 750원에 끌어올렸다가 하방 압박을 받은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라인 때 그리고 이 확실한 이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가져오는지 못 가져오는지가 여기에 들어왔던 고래들의 움직임을 포함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고래들이 움직였고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거래량을 통해서 이 고래들의 매집되는 양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750원을 이탈했다가 이 짝대기만 쫙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벽 시간에 많은 변동성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상승 모멘텀의 첫 번째가 뭡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중추적으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는 IPO 그리고 ETF까지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지면서 내려왔을까? 이거는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시면 충분하거든요. 떨어질 때 리플만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습니까? 비트코인도 같은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7,100만을 뚫고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리플은요. 750원 여기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많을 겁니다. 물론 이때는 비트코인과 리플의 차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삼성전자예요. 왜 삼전을 먼저 살까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상승력을 보이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주식시장도 좋아진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 시장에 고래들이 투자를 한다면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먼저 매수합니다. 왜? 비트코인 ETF가 지금 출시가 되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엄청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단에 보시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리플 코인 어떻게 우린 매수하고 매도를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냥 쭉 하고 끌어올리는 거 절대 없습니다. 끌어올리다가도 사방 압박,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해당되는 매직 구간을 갖고 오는 고래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 매수와 매도의 패턴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만 넣어 주시면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750원 라인까지 다시 박스권을 또 밑에까지 떨어지니까 당연히 겁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새벽 시간에 그것도 지금 현재 시간은 밤 시간에 이렇게나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추가적으로 하방 압박 가져오는 거 아니냐? 많이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750원 라인 이 박스권을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시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기술적 분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어느 라인입니까? 700원 라인이에요. 700원 라인 때까지 어떻게 올랐습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나오는 750원 라인까지 올려놔야지 안정적인 추세의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고래가 많이 유입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에요. 이러한 아이디에 투자를 했는데 이 750원 라인에 올기까지 얘네들의 매수 단가 매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50원 라인에서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750원 중점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이들의 매수 단가는 최소 700원, 750원 라인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탈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고래들이 개인들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전 거래를 돌리고 있다. 자, 새벽 시간에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니까 자전 거래가 뭐고 더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만드는 것 또한 바로 고래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뭐라고 했습니까? 향후 몇 달간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잘 지지가 될 것이다. 코인베이스의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이게 2월 17일 날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 여기 나와 있죠. 보고서 내용에 보시면 ETF가 확실하게 고래들의 자금 유입되었던 부분이 엄청 컸기 때문에 확실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비트코인도 3% 가까운 하방 압박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 ETF라는 건 언제 나왔습니까? 1월 달에 나왔어요. 자, 1월 달에 비트코인 ETF 출시가 됐는데 이때부터 막 올라서 지금 7,100만 원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트코인은 6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5천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현재 7,100만 원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만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다 사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팔지 말자라는 캠페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것 또한 2월 17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비트코인을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비트코인을 어떻게 매집할까? 일반적으로 매수하는 거,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 이것 또한 매수 똑같습니다. 매집도 매수죠. 결국은 매수입니다.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틀리죠. 상승하는 걸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지금 니플 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끄집어 내려고 이 단가에 다시 한번 매수했다가 다시 또 끌어올려 줄 거. 이거는 알고 있죠.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이거 한번 보세요. 니플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틀리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보시면 니플 고래들의 롱 포지션의 미스터를 갖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제자리 걸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롱 포지션은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는 고래들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승에 베팅했다. 이게 2월 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상승에 베팅했다고 하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리미엄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요. 이 뉴스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다시 끄집어 내려서 여기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일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리플 가격은 바닥권에서 고래 투자들의 축적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다. 이 축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매집이라는 거. 자, 펀딩 프리미엄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 갖고 있다는 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통해서 리플 코인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 또한 확실하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유도하는 거.
이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리플 코인의 일봉을 보시면 어때요? 해당되는 주봉 모두 충분하겠네요.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 부분을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떤 것만 기억합니까? 이 저점 라인이 올라가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떨어진 걸 기억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고점에 매수했으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리플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떨어지지만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니플 코인이 요만큼 올랐을 때 솔라나는 1100%를 따라 올라갔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7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솔라나를 예를 들면 솔라나는 1년 내내 바닥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조차 없었던 게 솔라나였어요. 근데 어때요? 결과론적으로는 1100% 상승력을 만들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지만 결국은 상승력을 크게 높이면서 현재 단가 7천만 원을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리플의 상승 모멘텀 뭐 엄청나게 많지만 리플의 관계사들만 보더라도 우린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사들 보시죠. 로켓애플, SABB, 모듈러, 해당되는 SCB 이라는 은행들이 어떠한 은행입니까? 아시아의 아랍에미레이트에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들이 왜 니플의 파트너사를 그대로 맺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니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승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 바로 니플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고객사들 또한 그 부분을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누굽니까?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으면서 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 CBDC가 먼 미래적인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지금 이용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지금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CBDC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니플 그냥 가만히만 있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니플의 거래량이 급증했다라고 해요. 가격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니플 1.88달러까지 도달할 전망이 높다라고.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가격은 영향 미미했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거래량과 함께 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고래가 유입된다. 고래가 엄청나게 유입되면서 거래량을 높였습니다. 근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매집하고 있는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고 있는 경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시죠. 리플은 미국 내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이게 2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왜 이렇게 인수를 할까? SEC가 리플을 압박하고 있는 거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3년 내내 이루어졌던 부분인 거고 최근에 리플 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MTL 사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3년 만에 재개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MTL이 뭐예요? 송금 라이센스입니다. 미국 전역에 송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품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리플이에요.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까? 당연하겠지만 리플과 SEC 조만간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와 리플의 합의점이 나올 거고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를 나타낼 것이다.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할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권은 SEC한테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공화당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 자,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야. 내가 당선이 되면 SEC 규모는 축소시킬 겁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SEC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부분에서 축소당할 수밖에 없고 SEC가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SEC를 가만히 놔둘까요? 그렇지가 않죠. 자, 대통령에 당선이 되려고 하면 어떤 걸 받아야 됩니까? 투표를 받아야 돼요. 투표는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국민들한테 투표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국민들이 시장에 안 좋아요.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SEC한테 반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공약을 펼칠 수밖에 없고 이 공약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같은 부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면 SEC는 빨리 리플과의 합의점을 찾아서
끝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미국 법원한테 요청했습니다. 얘네들 지금 리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고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기관들한테 증권성 여부는 있으니까 이 부분의 자료를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한테 강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SEC가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건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한다. 이건 뭐예요? 벌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벌금 부과하고 SEC와 리플 다시 한번 악재성 이슈가 해소가 된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나올 수만한 악재가 해소가 된다는 건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앞으로 움직임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변동성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되는 단가는 여전히 단가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단가라는 걸 먼저 판단하시고 이 부분을 통해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따라서 매수하고 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직접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는 언제 하셔라, 매도는 언제 하셔라, 비중은 이렇게 맞춰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체크해 가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